정수와 유리수 개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0을 이렇게 직선 위에 표시를 하고 한 칸의 간격이 1씩 되게끔 1, 2, 3, 4를 써 넣은 걸 무엇이라고 했죠? 수직선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0 앞에 어떠한 수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0 앞에도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0으로 떨어지는 그 간격이 1, 2, 3, 4 되게끔 숫자를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때 0의 오른쪽에 있는 수들은 양의 부호, 즉 더하기 표시를 하는데 이것을 보통 플러스라고 읽어요. 그리고 0 앞에 있는 1, 2, 3, 4 이것들은 음의 부호, 즉 빼기의 기호를 쓰는데 마이너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호를 붙인 수와 0을 우리는 정수라고 얘기를 해요. 정리를 한번 하죠. 직선 위에 0을 기준점으로 한 칸의 간격이 1이 되게끔 점을 찍어 수를 표시한 것을 우리는 수직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호를 가진 수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수직선의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수는 양의 부호 플러스고요. 오른쪽에 있는 수는 모두 다 양수 이렇게 읽고 수직선의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수는 음의 부호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이 수들을 음수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음수를 지금까지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왔지만 이제부터는 이 마이너스 기호를 내려서 크게 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씁니다. 이 부호는 음의 부호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마이너스라고 읽고 빼기의 의미라기보다는 원래는 반대의 의미를 가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0을 기준점으로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봤다면 이 수들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나가고 그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해서 여기 있는 수들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는 빼기의 의미가 아니라 반대의 의미다. 옛날 얘기로 엄마 말을 안 듣는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그 청개구리는 바로 마이너스의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 두 번째입니다. 앞의 개념에서 수직선 위에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의 방향에 있는 수들은 플러스 부호를 붙여서 나타내고 왼쪽에 있는 수들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타낸다. 그랬어요. 오른쪽에 1, 2, 3, 4와 왼쪽에 1, 2, 3, 4 이런 것들을 정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걸 정리하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중에서 약분을 다 하고 나면 분모에 1이 남는 수 이것들을 정수라고 해요. 왜냐? 플러스 1 이것은 1분의 1로 쓸 수가 있고 플러스 2 이것은 플러스 1분의 2로 쓸 수가 있고 마이너스 3 이것은 마이너스 1분의 3으로 쓸 수가 있죠. 정수라는 정수들은 부호를 생각하지 않고서 모두 분모에 1이 있는 그러한 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정수를 분류하면 0의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부호를 가진 이러한 1, 2, 3, 4들을 양의 정수 그리고 0의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러한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수들을 음의 정수라고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0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 세 가지로 나누고 또 하나 이 양의 정수는 우리가 여지껏 자연수라고 불러왔던 수들입니다. 다시 한번 양의 정수는 자연수였어요. 그리고 이때의 플러스 부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1, 2, 3, 4 자연수 배울 때 부호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플러스가 원래 있었지만 플러스를 안 붙여도 우리는 자연수다. 즉 양의 정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의 정수의 이 마이너스 부호는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양의 정수의 예를 들어보죠.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리고 부호를 안 붙여서 상관없어요. 4, 5, 6, 땡땡땡 이런 것들은 다 양의 정수죠. 그런데 음의 정수는 부호를 반드시 붙여서 나타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땡땡땡 이런 수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유리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유리수는 어려울 거 없어요. 분수입니다. 분수를 바로 유리수라고 불러요. 즉 분모 분자가 모두 정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예를 들어서 2분의 3, 3분의 5 또는 2분의 4 이건 약분되면 2가 되죠. 부호가 있어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 또 3 이것도 돼요. 이건 1분의 3이니까 분모 분자가 모두 정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즉 정수도 포함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모두 유리수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00분의 25
유리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분모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어떠한 수를 0으로 나누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분모에는 절대 0을 써서는 안 돼요. 유리수, 즉 분수에 대한 분류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유리수를 모두 다 약분했을 때 분모에 1만 남으면 정수로 가고 분모에 1이 아닌 다른 정수가 오면 이것을 정수 아닌 유리수 이렇게 부르죠. 정수는 다시 자연수와 영과 음의 정수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자연수는 다시 양의 정수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양의 정수는 1, 2, 3, 4 그리고 0이 있고 또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땡땡땡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수들입니다. 그럼 정수 아닌 유리수는 약분을 해도 정수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분수들이에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 또는 3분의 1 부호는 붙여져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11분의 5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는 거죠. 또 주의할 점은 두 유리수 사이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수의 수는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옛날 얘기로 고양이가 구석에 몰린 쥐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 쥐는 앞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방향을 플러스, 고양이에게 먹히려고 하는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 기도했어요. 고양이가 나를 잡아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하늘에서 응답이 왔어요. 고양이는 한 번에 남아있는 거리의 2분의 1만큼씩만 쥐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떨어져 있던 거리가 마이너스 1만큼 떨어져 있다면 한 발자국은 마이너스 2분의 1. 거기에 남아있는 거리의 또 반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또 마이너스 8분의 1만큼, 마이너스 16분의 1만큼 이렇게 점점 다가왔겠죠. 하지만 영원히 이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 분수의 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개의 유리수 사이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유리수, 즉 분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유리수 사이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유리수가 또 존재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개념 세 번째입니다. 절대값에 대해서 알아보죠. 절대값이란 수직선상에서 0으로부터 그 수가 떨어진 거리, 이것을 절대값이라고 해요. 예를 한번 같이 가보죠.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놨으니까 여기에 있는 3은 플러스 3이 되겠죠. 근데 이 3은 0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요? 3칸 떨어져 있죠. 즉 3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이 되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놨으니까 여기에 있는 3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겠죠. 이때 이 마이너스 3은 0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나요? 3칸 떨어져 있죠. 그때의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칸 떨어져 있다 그래서 3으로 씁니다. 즉 절대값이란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뜻하기 때문에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부호를 떼어낸 수와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값은 기호를 떨어져 있는 수에 이렇게 세로로 선을 2개 그어서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3의 절대값은 이렇게 기호를 쓰고 그 값은 3칸 떨어져 있으니까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이렇게 쓰고 3칸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3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절대값은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양수로 씁니다. 0의 절대값은 얼마일까요? 0은 0으로부터 0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0의 절대값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유리수의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절대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떼어내고 모두 양수로 생각한 그 거리의 의미다라는 거. 또 0을 제외하고 절대값이 같은 수는 음수와 양수 2개씩 존재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3인 2개의 수, 그러면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3인 2개의 수는 오른쪽으로 3칸, 왼쪽으로 3칸, 그래서 플러스 3, 마이너스 3, 즉 양수, 음수 2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절대값이 0인 수는 하나밖에 없죠. 왜? 절대값이 0이라는 얘기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0인 그러한 수니까 0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절대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떼어낸 수고, 그리고 모두 양수로 생각한다. 어차피 플러스는 생략 가능하다 그랬으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떼어나가면 아무것도 부호가 남지 않아도 양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개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수직선을 그을 때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었죠. 그 뜻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수직선에 나타나는 수들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호가 붙은 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두 유리수 A와 B가 서로 부호가 다른 경우, 즉 하나가 양수가 되고 하나가 음수라면 항상 양수가 큰 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개의 유리수 A와 B가 모두 양수라고 했을 땐 절대값이 클수록 크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림을 보면 0으로부터 떨어진 A와 B가 모두 오른쪽에 있고 그 A와 B는 양수를 뜻하고 절대값이 큰 B가 A보다 더 큰 수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두 유리수 A와 B가 모두 음수일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때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큰 수가 되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A와 B가 0으로부터 모두 왼쪽에 있고 A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즉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크죠. 하지만 A는 B의 왼쪽에 있고 B는 A의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라고 했으니까 이땐 B가 A보다 더 큰 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가 마이너스 4고 B가 마이너스 2라면 그 절대값이 작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보다 더 큰 수를 뜻하는 겁니다. 이거 꼭 주의하세요. 다시 한번 두 유리수 A와 B가 서로 음수일 경우에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크다. 꼭 기억하세요. 크기를 나타내는 단어의 뜻을 한번 같이 가보죠. 우리가 이상이다, 이하다, 초과다, 미만이다 이러한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이상은 그 뜻이 정확히 크거나 같다 라는 뜻입니다. A는 B 이상이다 그랬을 땐 이렇게 기호를 갖다 쓸 수가 있어요. 또 초과다 그러면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 그냥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냥 크다. A는 B 초과다 그러면 A는 무조건 B보다 큰 수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이하다 이 뜻은 작거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A는 B 이하다 그랬을 땐 이렇게 기호를 갖다 쓸 수가 있어요. 미만은 그냥 작답니다. 같지도 않고 그냥 작다. 그러면 A는 B 미만이다 그랬을 땐 이렇게 기호를 갖다 쓰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A는 B보다 크지 않다. 그러면 크지 않다라는 말은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기호를 쓰는 거예요. 또 A는 B보다 작지 않다. 작지 않다라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크거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지 않다의 그 기호는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두 유리수 A와 B가 모두 음수일 경우에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큰 수가 되는 거고 이상과 이하는 포함하면서 크거나 작은 걸 얘기하는 거고 초과와 미만은 포함하지 않은 상태의 크고 작은 걸 뜻합니다.